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이제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동철, 75세은 큰아들 준혁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에게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종착역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봄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동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요양원?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지? 아버지,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셨잖아요. 약도 제때 안 드시고. 이제 저희가 늘 옆에서 모실 수도 없고. 아내 정희가 4년 전 세상을 떠난 후 동철은 혼자서 묵묵히 살아왔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생신에만 찾아왔고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그런 자식들이 갑자기 요양원을 이야기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일주일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생각해볼게. 준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이 떠난 후 동철은 텅 빈 집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에게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희야,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걸까? 요양원이라.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동철은 오랜만에 정희의 꿈을 꾸었다. 정희는 꿈에서 웃고 있었고 그에게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철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쌀쌀한 아침 공기에도 그는 규칙적인 산책을 거르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걸을까요? 나이 드니 혼자 생각만 하다 보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이 단지에 산지 8년 됐어요. 동철은 처음 보는 이웃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상진은 전직 의사로 지금은 은퇴해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상진이 말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상진의 말에 동철은 귀가 솔깃해졌다. 어떤 방법인가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서로 돕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실버나래라고 부르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일로 서로를 돕는 거죠. 저는 의사였으니 건강 체크를 해주고 다른 분은 요리를 가르치고 또 다른 분은 간단한 집수리를 도와주고. 동철은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런 모임이 있었군요. 어디서 만나나요? 매주 화, 목, 토요일 오전 10시에 단지 내 경로당에서 모여요. 내일이 마침 화요일인데 한번 오시겠어요? 부담 없이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동철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봐야 자식들의 요양원 이야기만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다. 상진의 안내로 그는 다음날 경로당에서 열리는 실버날에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동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목적지가 있는 외출이라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에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상진이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강 선생님. 제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로당에는 12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김명자, 71세, 전직 요리사, 박철수, 78세, 전직 전기기술자, 윤미경, 74세, 전직 간호사, 그리고 조영호, 82세, 전직 목수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동철을 맞아주었다. 새 친구가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명자가 밝은 미소로 말했다.
동철은 조금 쑥스러웠지만 모두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열렸다. 그들은 차례로 자신을 소개했고 동철도 37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자신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명자가 말했다. 자식들은 바쁘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죠.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도우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철수가 덧붙였다. 저는 아내가 치매로 고생하다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딸이 요양원을 권했지만 이 모임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동철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저도 아내를 4년 전에 잃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그 후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요양원을 이야기하네요. 미경이 동철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예요. 우리끼리 돕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그날 모임에서 동철은 그들의 활동을 자세히 보았다. 상진은 모든 회원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고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주었다. 명자는 모두를 위한 건강한 점심을 준비했다. 콩나물국, 고등어 조림, 알록달록 나물 무침이 식탁에 올랐다. 명자씨 음식은 정말 일품이에요. 식당보다 맛있죠. 영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회원들의 집에서 고장난 전기 제품이나 수도 문제를 무료로 고쳐준다고 했다. 미경은 간단한 치매 예방 운동을 가르쳐 주었고 영호는 나무공예 교실을 열어 모두에게 작은 새 모양 장식품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각자 월 70만 원씩 모아서 공동 식사비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요. 요양원 비용이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더 행복하게 살고 있죠. 상진이 설명했다. 동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마음이 열렸다. 실버날에는 매주 3번 경로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된다는 점이었다.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두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강 선생님이 우리 모임에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동철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37년간 국어 교사였습니다. 글쓰기나 독서, 지도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직 운전도 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원거리 병원 동행도 가능합니다. 와, 정말 좋네요. 미경이 손뼉을 쳤다. 우리 중에 글쓰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없었거든요. 저는 자서전을 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동철은 실버 아래의 새 회원이 되었다. 첫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듯한 느낌이었다. 정희야,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내가 꿈에서 가리키던 게 이거였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동철은 미소 지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준혁이 동철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아버지, 요양원 견학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이 정말 좋다고. 동철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들아, 나 요양원에 안 갈 거야?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누가 혼자 산다고 했니? 동철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단다. 실버 나래라고 우리 같은 노인들이 서로 돕는 모임이야.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동철은 실버 나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 준혁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말인가요? 그런 모임이 있었다니? 아버지가 정말 그게 좋으시다면? 일단 한번 저도 그 모임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가보자. 내가 소개해줄게. 토요일, 준혁은 아내 지현과 함께 경로당을 찾았다. 실버 아래의 회원들은 준혁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자신들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매주 화요일은 건강검진의 날이에요. 상진 선생님이 모든 회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죠. 목요일은 요리와 공예의 날이고 토요일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날이에요. 명자가 설명했다.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런 환경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동철은 다른 회원들과 웃고 대화하며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노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였다. 그들은 비록 몸은 늙었지만 각자의 전문성과 지혜를 인정하고 존중했다. 그날은 문학의 날로 동철이 첫 번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서전 쓰기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회원들은 모두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권의 책보다 더 값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후손들에게 남기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동철의 말에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이미 몇 페이지의 글을 써왔고 동철은 그것을 칭찬하며 조언해 주었다. 점심시간에 명자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준혁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여기서 정말 행복하세요? 동철은 환하게 웃었다. 응,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구나. 여기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해. 내 지식과 경험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준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단순히 안전하게 계시길 바랐을 뿐 아버지가 여전히 사회적 관계와 자기 가치를 느끼길 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동철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준혁이 아내와 함께 왔고 동생들도 연락을 받고 모두 모였다. 아버지, 실버 나래가 정말 좋아 보여요. 요양원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둘째 딸 민지가 말했다.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활기차신 모습은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처음 봐요. 막내 준석이 동의했다. 동철은 자식들의 이해에 감사했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내게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활동이었어. 자식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의논했다. 준혁은 주말마다 차로 장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 집안 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다. 준석은 아버지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겠다고 나섰다. 아버지, 이제 그룹 채팅방 만들어서 저희랑 더 자주 연락해요. 사진도 보내고 일상도 공유하고요. 동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고맙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부탁만 했었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철은 실버나래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의 교육 능력은 모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는 자서전 쓰기, 시 낭송, 독서 토론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이끌었다. 회원들은 그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3개월 후 동철의 제안으로 나의 인생 이야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모든 회원이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그것을 엮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시대의 이야기, 우리가 겪은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남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회원들은 열심히 글을 썼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첫사랑의 추억,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고통, 직업 생활에서의 성취와 좌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였다. 동철은 그들의 글을 교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도맡았다. 6개월 후, 실버 나래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온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완성되었다. 지역의 작은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백부를 인쇄했고 회원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책을 선물했다. 아버지, 이 책 정말 감동이에요.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 6. 25 전쟁 때의 기억, 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동철은 미소 지었다. 우리 세대는 말하는 것보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를 살았거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우리의 이야기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노인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참여하기 시작했다. 6개월 후에는 회원 수가 28명으로 늘어났고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동철의 제안으로 실버나래 정원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아파트 단지 한쪽의 작은 땅을 구청의 도움으로 확보해 꽃과 채소를 심는 공동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동철이 회원들에게 말했다. 정원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다. 주말이면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정원 가꾸기를 배웠다. 동철의 손녀 서연이는 자신이 심은 방울토마토가 첫 열매를 맺었을 때 뛰듯이 기뻐했다. 할아버지, 제가 심은 토마토예요. 빨갛게 잘 익었어요. 동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서연이가 정성껏 돌봐줘서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실버나래 정원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은 명자의 요리 수업 재료가 되었다. 회원들은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때로는 수확물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직접 기른 채소를 자랑스럽게 선물하는 노인들의 모습에 자녀들은 감동했다. 아버지,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준혁이 감탄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아침 이슬 맞은 채소들의 말도 걸어주고 정성껏 가꿨으니까? 동철이 뿌듯하게 말했다. 1년이 지나자 실버나래는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청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시니어 자립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고 동철은 종종 그들의 시작을 돕기 위해 조언을 해주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서로 돕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행복해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죠. 동철은 다른 단지에서 온 노인들에게 말했다. 동철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제 동철은 매주 일정이 바쁜 활동적인 노인이 되었고 오히려 자녀들이 시간을 맞춰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바쁘셔서 만나기 어려워요. 준혁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동철은 실버나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지역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많은 중년층과 노인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다. 노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새로운 관계와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실버나래 모임이 2주년을 맞이했을 때 동철은 특별한 행사를 제안했다. 세대 간 지혜 나눔 축제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1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상진은 노년기 건강관리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했고 명자는 전통 발효 음식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했다. 철수는 생활 속 전기 안전에 대해 알려주었고 미경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재활운동을 가르쳤다. 동철은 노년의 지혜, 인생을 글로 남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그가 준비한 자료는 너무 실용적이고 유익해서 많은 중년층 참가자들이 메모를 하며 경청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재능과 지식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분기별로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노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젊은 세대는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실버나래는 동철에게 단순한 노인 모임을 넘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회원들은 서로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아플 때는 번갈아가며 돌봐주었다. 명절에는 경로당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정을 나누었다.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동철이 종종 말했다. 그해 추석, 실버날의 회원들은 모두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저녁에는 모두 경로당에 모여 실버날의 가족 잔치를 열었다. 회원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함께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미경의 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실버나래의 성공적인 활동은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다. 노인들이 만든 새로운 가족, 실버나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슬픈 일이 있었다. 조영호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82세의 나이에 잠든 듯한 그를 위해 실버나래 회원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회원 강병철, 68세, 전직 건축가를 맞이했다. 영호 선생님의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실버나래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병철이 첫 인사를 했다. 이렇게 실버나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회원이 바뀌어도 정신은 그대로였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 그리고 매일 만나는 따뜻한 미소들. 2년 반이 지났을 때 동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경색이었다. 다행히 상진과 미경이 빠르게 대처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오른팔과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동철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건가?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실버날의 회원들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다. 걱정 마세요, 동철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미경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를 도와줬듯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도울 차례예요. 상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명자는 직접 만든 영양죽을 가져왔고 병철은 재활에 도움이 되는 손잡이를 직접 만들어 왔다. 동철의 자녀들도 달려왔지만 실버날의 회원들이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여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실버날의 회원들은 이제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로 연결된 더 특별한 가족이었다. 동철은 2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파트는 이미 실버날의 회원들에 의해 재활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손잡이가 추가되었으며 침대 옆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다. 재활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동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상진의 의학적 조언, 미경의 간호, 명자의 영양식, 그리고 모두의 응원이 그의 회복을 도왔다. 특히 실버날의 회원들은 번갈아가며 동철의 집을 방문해 그를 돌봐주었다. 아침에는 미경이 와서 약을 챙겨주고 간단한 체조를 도왔고 점심에는 명자가 와서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오후에는 철수나 병철이 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저녁에는 상진이 건강 체크를 해주었다. 동철의 자녀들도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방문했지만 실버날의 회원들의 헌신적인 돌봄에 감동했다. 아버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가 말했다. 저희가 못해드리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3개월 후, 동철은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오른손의 기능도 많이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실버나래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철의 병원을 계기로 실버나래는 더욱 견고한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더 자주 체크하며
응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했다.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되었다. 안심주거 환경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철수와 병철이 중심이 되어 회원들의 집을 안전하게 개조하는 프로젝트였다.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조명을 밝게 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 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병철이 말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3년이 지나자 실버 나래의 활동은 더욱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단순히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했다. 지혜 나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실버 나래 회원들은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동철은 글쓰기와 독서 지도를, 명자는 전통 음식 만들기를, 철수는 간단한 과학 실험을, 미경은 응급처치법을 가르쳤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명자가 말했다. 그들의 호기심과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노인들의 수업을 좋아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용적인 지식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강 선생님이 들려주신 6점점. 25전쟁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한 5학년 학생이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었고 점차 다른 학교로도 확산되었다. 실버나래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동철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요양원에 가는 대신 선택한 이 길이 그의 노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정희야,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가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동철은 생각했다. 너도 이 모임에 함께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4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동철은 실버날의 정원 앞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준혁이 손녀 서연이와 함께 찾아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버지, 4년 전 생각나세요?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때요. 동철은 미소 지었다. 그때 내가 요양원에 갔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실 줄 몰랐어요. 실버나래가 아버지에게 딱 맞는 선택이었네요. 동철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실버나래 회원들을 바라보았다. 상진, 명자, 철수, 미경, 병철, 그리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까지. 그들은 웃고 대화하며 함께 일하고 있었다. 4년 전 요양원에 가기 직전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기적과도 같았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단다. 동철이 준혁에게 말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 이런 것들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란다. 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 이런 모임을 찾아볼게요.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억해두렴. 나이 든다고 해서 꼭 외롭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버나래는 이제 지역의 작은 전설이 되었다. 노인들이 스스로 만든 행복한 공동체,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모델로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 되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실버나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인 주거 공동체 프로젝트로 실버나래 회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함께 살면 서로 도우며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파트 단지 내 빈 상가 건물을 개조해 공동 주거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구청의 지원과 회원들의 기금,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병철은 자신의 건축 지식을 살려 공간 설계를 담당했다. 각자 독립된 방을 가지면서도 부엌과 거실, 정원은 공유하는 형태였다. 안전설비와 편의시설도 노인들의 필요에 맞게 설계되었다.
1년간의 공사 끝에 실버 아래 하우스가 완성되었다. 동철을 포함한 10명의 회원이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서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입니다. 준공식에서 동철이 말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의존이 아닌 상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것. 실버 아래 하우스는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 언론에서 취재를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노인들이 견학을 왔다. 동철은 이제 7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실버 아래의 활동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노인 주거혁신 포럼에 초청받아 강연을 하기도 했다. 노인 복지의 미래는 시설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각자의 재능과 경험을 나눌 때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실현됩니다. 그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자생적 노인 공동체 모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동철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실버 아래 하우스를 방문했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민지가 말했다. 언젠가 저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동철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심장마비였다. 실버 아래 회원들의 빠른 대처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동철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교사로서의 삶, 정의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자녀들을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7년간의 실버 아래에서의 활동, 후회는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고 행복했다. 자녀들과 실버 아래 회원들이 병실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여러분, 동철이 힘겹게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여러분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이야기했을 때 난 절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네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실버 아래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더 많은 노인들이 우리처럼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3일 후, 동철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에는 실버 아래 회원들과 자녀들이 함께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장례식은 그가 살아온 방식처럼 특별했다. 형식적인 의례 대신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았던 자리였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끝까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준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실버 아래는 그가 없어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는 상진이 대표가 되어 모임을 이끌고 있었고 새로운 회원들도 계속해서 합류했다. 강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상진이 명자에게 말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으니까요. 명자는 동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철수는 동철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실버 아래 하우스 거실 벽에 걸었다. 미경은 동철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던 그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실버 아래 회원들은 이 모임의 시작을 만든 동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실버 아래와 비슷한 이름의 노인 모임들이 생겨났다. 동철이 뿌린 작은 씨앗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다. 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정부는 자생적 노인 공동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실버 아래와 같은 노인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노인 주거 공동체 조성을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상식에서 준혁은 아버지를 대신해 상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서로를 보듬어줄 친구들 속에 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실버 아래는 계속될 것입니다. 실버 아래는 이제 단순한 노인 공동체를 넘어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었다. 스스로 만드는 노후,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철학은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의존하는 대신 노인들은 서로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동철이 뿌린 작은 씨앗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노인복지의 혁신가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노인들의 마음속에 희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실버나래 하우스의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강동철 기념 정원이라 이름 붙여진 이곳에서 실버나래 회원들과 동철의 가족들이 모여 그를 추모했다. 아버지가 처음 실버나래를 시작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요양원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신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노후를 발견하신 거라는 거려. 준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 선생님은 우리에게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라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상진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실버나래 하우스는 이제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되어 있었다. 초기 멤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운 멤버들이 계속해서 합류했다. 2세대, 3세대 실버나래 회원들이 생겨난 것이다. 실버나래는 동철이 그토록 바라던 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 그리고 매일 아침 만나는 따뜻한 미소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서로를 보듬어줄 친구들 속에 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들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다. 실버나래는 이렇게 말한다. 나이 든다고 해서 꼭 외롭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과 서로를 보듬어줄 친구들 속에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위안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입니다. 실버나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꼭 외롭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 따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강동철 선생님의 이야기는 실제 많은 노인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동철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는다면 노년기는 인생의 황혼이 아닌 또 다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철 선생님은 7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과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노인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실버나래와 같은 공동체를 찾아보거나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의존이 아닌 상호 지원,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노후의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